미국 연준이 작년 9월부터 금리를 폭풍 인하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사실, 여러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5%라는 높은 숫자에서 시작해 75%까지 무려 75%포인트나 과감하게 금리를 떨어뜨리며 긴축의 시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금리만 내린 게 아니라 시중에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기대감을 높였었죠.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3일 새벽, 충격적이게도 원달러 환율은 480원을 터치하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웃듯 폭등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역대급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히려 치솟는 이 기현상, 도대체 경제학 교과서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 내부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는 신호일까요? 더 무서운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환율이 진정되기는커녕 500원을 넘어 6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선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국 금리가 내려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당시를 보면 환율은 200원대에서 100원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과거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차이를 봐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바 자리를 구하는 상황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A 편의점과 B 편의점 두 곳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A 편의점은 미국입니다. 작년 시급이 15영원이었는데 올해 경기가 어려워져 12영원으로 3영원을 깎았다고 가정합시다. 반면 B 편의점은 한국입니다. 작년 시급 10,000원에서 올해 8영원으로 2영원을 내렸습니다. 양쪽 다 시급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비록 A 편의점 시급이 깎였다고 해도 여전히 B 편의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지 않나요? A 편의점은 12영원, B 편의점은 8영원이니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시급을 더 많이 주는 A 편의점에서 일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환율 상황입니다. A 편의점인 미국의 금리가 75%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반면 B 편의점인 한국의 금리는 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국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여전히 25%포인트나 높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금리가 낮아 이자를 적게 주는 곳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쳐주니 돈이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며 환율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1999년 외환위기 직후, 2005년, 그리고 2018년에도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에는 5%포인트 차이로 21개월간, 2005년에는 0%포인트 차이로 25개월간 역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 역전은 과거의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 폭인 0%포인트까지 벌어졌고 기간도 무려 41개월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1년에서 2년 정도 버티면 상황이 종료됐는데 이번에는 3년 반이 넘어가도록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길어지는 걸까요?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 옴짝달싹 못할 속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로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서 금리를 함부로 확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끈적한 상태를 금리 고착화, 영어로는 스티키니스, 스티키인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이 금리 역전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번 기업들이 어차피 금리 차이는 계속될 텐데 라며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쥐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더 받는데 굳이 원화로 바꿔서 손해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환율이 안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환율을 미치게 만든 두 번째 핵심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M2 통화량입니다. M이란 현금, 예금 등 우리 경제생활 속에 실제로 풀려있는 돈의 전체 양을 의미하는 지표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과 한국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은 긴축을 하며 M2 증가율을 약 3%에서 5% 수준으로 묶어뒀는데 한국은 무려 24%나 폭증했습니다. 미국보다 돈을 7배나 더 많이 찍어낸 셈인데 상식적으로 물건보다 돈이 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사과가 딱 100개 있고 돈이 100만 원 있다면 사과 하나의 가격은 10,000원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막 찍어서 200만 원으로 늘리면 사과 개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2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국가의 돈인 원화가 너무 흔해지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전 세계 흐름에 맞춰 돈을 풀었고요. 최근엔 부동산 PF 위기가 터져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걸 막겠다며 유동성을 또다시 엄청나게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통화량을 20% 넘게 늘렸는데 긴축을 한 미국은 고작 3% 늘리는데 그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희소성이 높아진 달러에 비해 원화가 시중에 너무 넘쳐나니 원화가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 강국이니 달러가 계속 들어와서 괜찮지 않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 달러는 확실히 기업들의 통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유입은 곧 환율 하락이라는 과거의 경제 공식이 지금은 완전히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이자를 더 주는 미국 계좌에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0억 달러나 되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면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국가의 비상금을 털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직 한미 관세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러를 썼다간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쓸 총알이 없어서 1997년 같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이 고장난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결될까요? 환율이 진정되려면 다음 말씀드릴 세 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대폭 더 내리거나 한국이 올려서 현재 벌어진 금리 차이가 확실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무차별적인 돈 풀기가 멈추고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 수준인 3~5%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셋째, 기업들이 쥐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 만큼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026년 상반기를 내다보면 미국이 금리를 한두 차례 더 내리면서 환율은 400원 초중반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미국 물가가 완전히 잡혀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제야 환율이 30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환율일 600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일 6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약 9%나 더 폭락한다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0만 원의 구매력이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91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휘발유, 밀가루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환율이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건 한국 경제나 정치,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준준 외환 위기급 상황이 닥쳐오는데 원화만 들고 있는 것은 구멍난 배 위에서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유 자금일 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의 70%를 움직이는 7.1 전략의 첫걸음으로 먼저 300만 원 30%를 지금 즉시 달러로 환전하세요. 지금 470원인데 너무 비쌀 때 사는 거 아냐? 라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600원까지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지금 환전하는 것이 나중에 600원이 되었을 때보다 약 27만 원의 손해를 막아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바꾼 달러는 장롱 속에 넣어두지 말고 미국 달러 MMF에 넣어 연사 5%의 쏠쏠한 이자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혹은 미국 국채 ETF인 TLT 같은 곳에 넣어두면 달러 가치 상승과 이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산의 20%인 200만 원은 미국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환율이 600원까지 치솟아도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환차익을 통해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해줍니다.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SPY나 VOO 혹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검증된 상품을 추천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미국 주식이 오르면 수익이 배가 되고 떨어져도 환율이 방어해주는 든든한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지도 모를 거대한 경제 태풍 앞에서 내 가족의 생계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보험입니다. 자, 이제 달러와 주식으로 방어막을 쳤다면 남은 자금으로 경제 위기 때마다 불패 신화를 썼던 이 자산을 사야 합니다. 자산의 20%는 금에 투자해야 합니다. 환율 600원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는 금값이 3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배나 폭등하며 자산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한국금거래소 등에서 실물금을 조금씩 사모으거나 금통장을 개설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안전자산을 확보하세요. 남은 10%인 100만 원은 상황을 보며 투입하는 예비군입니다. 만약 환율이 500원 선에서 멈춘다면 달러를 더 사세요. 하지만 환율이 정말 6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최악의 공포 상황이 오면 그때는 주저없이 전액 금을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 20%인 200만 원은 반드시 원화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기가 와도 당장 써야 할 생활비는 필요하니까요. 100만 원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나머지 100만 원은 CMA나 MMF에 넣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게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내 예측이 틀려서 환율이 안 오르고 다시 300원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미리 바꿔둔 달러에서 약 35만 원, 미국 주식에서 약 23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마음이 조금 쓰릴 수는 있습니다. 금과 원화는 본전이니 총자산으로 따지면 약 15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내 전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하는 든든한 경제 화재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환율 600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드릴게요. 한국 정치 불안, 미국 고금리 유지, 중국 경제 악화, 이 세 가지를 주시하세요. 여기에 북한 리스크, 글로벌 금융 위기, 국내 기업 연쇄 부도까지 이 6가지 악재 중 3개 이상 터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정치 불안과 금리 차이는 이미 상수이고 나머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물론 환율 600원이라는 시나리오는 확률 10-20%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만약 터진다면 그 충격은 재앙 수준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에이 설마 하고 멍하니 있다가는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순식간에 잃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20%라도 먹구름이 잔뜩 끼면 우산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듯 지금은 튼튼한 경제 우산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어플을 켜고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위기 대응법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 빠르고 정확한 경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